안녕하세요. 레몬 버베나입니다. 오늘은 식물을 구입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분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물을 분갈이할 때 저만의 나름의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물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두 번째로는 분갈이해줄 화분 재질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토분인지 도자기분인지 플라스틱분인지에 따라서 흙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오두막집은 바람이 잘 통하니까 긴팔을 입고 아파트에서는 따뜻하니까 반팔을 입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토와 여기 사냐초로 흙을 배합해서 옷을 입혀줍니다.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식물들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입니다. 모두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식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서는 분갈이 법칙에 따라 두 번째로 어울리는 화분을 골라줍니다. 그 화분의 재료에 따라 긴팔을 입혀줄지 반팔을 입혀줄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흙 배합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은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들이에요. 침엽수 종류나 율마, 야생화가 대표적인데요. 이 식물들은 물을 말리면 안 되는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의 특성에 맞는 흙 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물을 좋아하는 식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식물을 구입하셨으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식물 이름을 검색해서 그 식물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파악하셨으면 그리고 나선 화분을 골라줍니다. 여러 종류 중 토분으로 마음먹으셨으면 토분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토분은 통기성이 좋아 뿌리가 숨쉬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물마름이 빠른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흙 배합을 토분에 맞게 해주어야 합니다. 배수충을 좋게 하기 위해 쓰는 사냐초를 많이 넣어 토분에 분갈이를 해준다면 물마름이 더욱 빨라지고 자칫 물 주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물마름이 더딘 상토를 많이 넣어주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토분은 상토와 사냐초의 비율을 8:2로 맞춰주시거나 7:3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론 이렇게 도자기분으로 분갈이를 할 때 흙배합을 말씀드릴게요. 상토와 사냐초의 비율을 식물에 따라 7:3으로 맞춰주시거나 6:4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도자기분이 토분보다 통기성이 적고 물마름이 더디어서 배수가 좋은 사냐초 비율을 높여주어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들, 다육식물과 선인장 분갈이법을 알려드릴게요. 저같이 아파트에서 다육이나 선인장을 키우시는 분들은 햇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웃자라거나 미워지는데요. 베란다 일조량이 4시간 이하의 환경에서는 배수가 좋은 마사토나 저같이 사냐초 비율을 많이 높여서 분갈이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마사나 사냐초에는 영양분이 없어서 웃자람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같이 도자기분으로 선택하셨으면 상토와 사냐초 비율을 상토는 1, 사냐초는 9로 맞춰서 분갈이를 해줍니다. 이번엔 다육식물과 선인장을 토분에 분갈이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상토와 사냐초의 비율을 상토 2, 사냐초 8로 배합해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다육식물 겨울 분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겨울은 보통 분갈이를 해주는 계절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나 다육식물은 겨울철에 분갈이도 가능합니다. 겨울 분갈이의 좋은 점은 휴식기를 가진 다음 봄이 왔을 때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봄에 충분하게 뿌리가 성장을 하면 무더운 여름을 견디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분갈이 주의점이 있는데요. 겨울철 다육식물 분갈이를 시도할 때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흙이랑 분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물을 바로 주지 않고 겨울엔 20일 후에 물을 줍니다. 물도 기온이 높을 때 평소보다 물을 적게 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터득했던 분갈이법과 흙배합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작지만 가드닝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